아침 7시 부엌에서 기름이 살짝 달아오르는 소리가 납니다. 계란 하나를 톡 깨서 프라이팬에 올리고 노릇해지는 가장자리만 바라보며 오늘도 이 정도면 잘 챙겨 먹는 거지 라고. 그런데요,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날은 몸에 남고 어떤 날은 그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생각하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닥터님, 저 계란도 먹고 우유도 챙기는데 왜 골밀도가 떨어졌을까요? 밖에 잘 안 나가도 밥은 잘 먹는데 왜 허리가 자꾸 약해질까요? 어머니가 넘어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삶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뼈는 먹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뼈는 흡수, 운반, 저장, 사용, 이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 어디 하나라도 막히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이것을 더하는 아주 단순한 변화로 칼슘이 몸에서 더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뼈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현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바로 넘어짐과 골절이 의심될 때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불안은 줄고 행동은 빨라지고 가족을 지킬 확률은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62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71세였습니다.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밥,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한 장. 나는 고기보다 계란이 더 편해. 단백질도 있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계란은 어르신 식단에서 정말 고마운 재료입니다. 씹기 부담이 덜하고 조리도 쉽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오셨을 때 표정이 밝지 않으셨습니다. 골밀도가 조금 더 떨어졌다고 하네요. 뭘 더 해야 하죠? 어르신은 이미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가끔 두유도 드시고 멸치볶음도 챙기고 계란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낮에 밖에 나가시는 시간은 어떠세요? 거의 없지. 요즘은 햇빛도 무섭고 더위도 싫고 미끄러질까 겁나서. 프라이 할 때 계란은 어떻게 드세요? 노른자는 빼는 날이 많아 콜레스테롤이 무섭잖아. 반찬은요? 짭짤한 게 밥이 잘 넘어가니까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거. 대답을 듣는 동안 저는 노력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이 게으르거나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 좋다는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중 어떤 건 오래된 상식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본인 몸과는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뒤였습니다. 어르신이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빗물에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허벅지와 사타구니 쪽이 찌릿하게 아프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식은땀이 났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낫겠지. 구급차 부르면 민폐 아닐까. 병원 가면 더 큰일로 만들까봐 무섭다. 하지만요, 이런 순간에는 참는 용기가 아니라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넘어짐 뒤에 통증이 심하고 체중을 실을 수 없으면, 특히 고관절 주변 통증이 있으면 골절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 버티다가 상황이 커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르신은 다행히 가족이 빨리 와서 응급 도움을 요청했고 검사 결과 고관절 쪽에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계란도 먹고 멸치도 먹었는데 왜 이럴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계란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뼈가 좋아지려면 먹는 것과 몸이 쓰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다리 이야기입니다. 프라이팬 위에 작은 습관부터 넘어짐 이후에 큰 결단까지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뼈에 좋은 재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우선 계란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갖고 있습니다. 뼈도 결국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단백질 기둥 위에 미네랄이 붙어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미네랄이 붙어도 쉽게 금이 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뼈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먹었는데도 뼈가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계란을 계란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한 장, 밥 한 숟갈, 김치. 이 조합이 늘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뼈를 생각하면 여기서 빠진 조각들이 있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는 길에는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조력자 중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또 하나는 노른자를 습관적으로 빼는 경우입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노른자는 나쁘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정작 필요한 영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여러 지용성 영양소가 들어있고 식단 전체의 균형 속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입니다. 본인의 질환이나 검사 결과가 있는 분은 담당 의료진의 조언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큰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햇빛을 거의 못 보는 생활입니다.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 뼈 건강의 열쇠 중 하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타민 D는 햇빛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품만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뼈 건강은 어느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계란이 만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란을 뼈에 더 유리하게 쓰이도록 돕는 현실적인 조합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칼슘 흡수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정말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려면 문이 필요하듯 칼슘도 몸 안으로 들어와 쓰이려면 열쇠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칼슘의 문을 여는 열쇠, 비타민 D를 쉽게 이해하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많다고 자동으로 집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벽돌이 트럭에 가득 실려와도 집까지 옮기는 사람과 길이 없으면 쌓여만 갑니다. 비타민 D를 이런 비유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칼슘이라는 벽돌이 내 몸에 들어와 뼈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장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 D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비타민 D만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또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 몸의 상태, 식사 패턴, 활동량, 나이, 약 복용, 동반 질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범위는 분명합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합, 즉 계란을 드시는 김에 비타민 D와 연결되는 식재료를 곁들이면 어떨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식재료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은 종류가 다양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노년층에게 소화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볶거나 굽기 쉬워서 계란 프라이와 한 팬에서 조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버섯은 빛과 관련해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버섯은 빛에 노출될 때 비타민 D 성분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햇빛 노출이 적은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식단적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버섯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저 조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기대가 커지면 안 됩니다. 이 조합이면 골다공증이 낫는다. 같은 표현은 위험합니다. 뼈 건강은 장기전이고 검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장기적인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침에 프라이팬 하나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레시피가 아니라 순서와 궁합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프라이팬에서 바로 실천하는 표고버섯, 표수 계란 프라이 루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계란 프라이 할 때 뭘 넣어야 하죠? 오늘의 답은 단순합니다. 표고버섯을 먼저 팬에 올리고 그 위에 계란을 올리는 습관입니다. 우선 표고버섯을 얇게 썰거나 손으로 찢어도 좋습니다. 씹는 힘이 약한 분은 더 잘게 썰어주세요. 팬이 너무 뜨겁지 않게 천천히 향이 올라오도록 살짝 볶아줍니다. 이때 기름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많아지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전체 열량이 올라가서 다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당히가 좋습니다. 표고버섯이 살짝 숨이 죽고 향이 올라오면 그 위에 계란을 톡 깨서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계란 가장자리가 지나치게 타면 쓴맛이 생기고 위가 예민한 분은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노릇한 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타는 순간이 늘어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건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 안전합니다. 완전히 날것으로 드시는 습관은 감염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약한 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 고령의 분은 음식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익힘 정도를 선택하되 불안하다면 충분히 익혀 드시는 쪽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평소 의료진 조언이 있는 분은 그 조언을 우선해 주세요. 그리고 간을 할 때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짠가는 밥은 잘 넘어가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건강 습관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금 대신 파, 양파, 후추 같은 향신을 활용해 맛을 내면 좋습니다. 김치나 젓갈을 곁들이는 날이라면 프라이 자체의 간은 더 줄이는 방식이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황금 조합은 표고버섯만이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 쪽에 힌트를 주고 칼슘 자체는 다른 음식에서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접시에 다음 중 하나를 작게라도 더하면 조합이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류를 반찬으로 조금, 두부를 구워 곁들이거나 된장국에 두부를 넣기, 우유나 요구르트를 후식처럼 조금,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를 데쳐서 한 접시. 이 중에서 본인 소화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의 완벽이 아니라 매일 가능한 수준입니다. 노년 건강에서 최고의 식단은 책 속의 식단이 아니라 내 주방에서 계속 반복되는 식단입니다. 짧은 미니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릴까요? 박영자 어르신은 76세, 혼자 사셨습니다. 요리하는 게 귀찮아서 늘 빵과 커피로 아침을 때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되면서 내가 너무 대충 먹었나 생각하셨죠. 제가 제안한 건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라 팬 하나에 표고버섯 볶고 계란 하나 올리기, 그리고 물 한 컵 더 마시기였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건강은 종종 수치보다 불안을 먼저 움직입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사람은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지속이 생기면 몸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갑니다.
뼈는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는 길에는 운동과 근육이라는 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다리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조합도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뼈는 혼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근육, 균형, 그리고 쓰임이 핵심입니다.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칼슘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기에서 더 무서운 건 칼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넘어졌을 때 버텨줄 근육과 균형이 약해져서일 때가 많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골절 위험이 올라갈 수 있고, 골절은 통증만이 아니라 움직임 감소, 근육 감소, 식욕 감소, 우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 연쇄입니다. 그래서 저는 뼈 건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뼈는 기둥이고 근육은 케이블이며 균형 감각은 제어 장치입니다. 기둥만 튼튼해도 케이블이 끊어지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작은 흔들림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천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다 다치면 더 위험합니다. 대신 집안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이 중요합니다. 식탁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발끝으로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기, TV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걷기. 이런 움직임은 대단한 운동이 아니지만 근육과 균형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보호자분들께는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에게 운동하라고 말하기 전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바꿔주세요. 문턱에 걸리는 매트, 미끄러운 욕실 바닥, 어두운 복도 조명, 헐거운 슬리퍼. 이런 것들이 낙상의 시작점이 됩니다. 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식단으로 돌아오면 단백질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해야 균형이 유지되고, 균형이 유지되어야 넘어짐이 줄고, 넘어짐이 줄어야 골절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계란은 다시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계란을 프라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달걀, 계란찜, 두부와 섞은 스크램블, 채소를 넣은 오믈렛, 씹기와 소화 상태에 맞춰 바꿔가며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입니다. 이들은 칼슘의 이동과 정착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볼 때는 한 가지 영양소만 쳐다보지 말고 전체 접시의 균형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합입니다. 표고버섯 풀수 계란 프라이, 그리고 두부가 든 된장국, 데친 브로콜리 한 접시, 혹은 계란찜, 멸치 조금, 김치 대신 나물 반찬.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커피를 끊을 수가 없어. 짠 반찬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 약을 오래 먹는데 뼈에 영향이 있나? 좋습니다. 이 질문들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어서 흔한 실수와 오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조심할 포인트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흔한 실수와 오해를 바로잡아야 조합이 제대로 힘을 냅니다. 먼저 커피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보다 현실적인 질문이 중요합니다. 케오피를 마시는 대신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커피가 식사를 밀어내고 있나요? 커피와 함께 달고 짠 간식을 붙이고 있나요? 뼈 건강은 커피 한 잔보다 커피가 만든 생활 패턴이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짠 반찬입니다. 짠맛은 입맛을 살려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과 체액 균형 등 여러 부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과 젓갈이 몇 끼니 기본이 되면 전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결은 끊기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짠 반찬이 있는 날은 프라이 간을 줄이고 국물을 반만 드시고,
대신 데친 채소나 두부 같은 완충제를 한 접시 더하는 방식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른자 5회를 집겠습니다. 노른자는 무조건 나쁘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개인에 따라 혈중 지질 상태가 다르고 약을 복용 중인 분도 있고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이 아니라 내 상태에 맞게입니다. 노른자를 빼는 습관이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식사의 만족감을 낮춰서 다른 군것질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른자를 드시더라도 전체 식단에서 튀김과 포화지방이 많으면 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균형입니다.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은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뼈와 관련된 약물, 위산을 줄이는 약, 스테로이드 계열 약 등은 개인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약을 끊는다는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골밀도 검사 결과가 나빠졌거나 넘어짐이 늘었다면 내 약과 내 뼈 건강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확인해 보는 건 안전한 질문입니다. 이제 오해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게, 그러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섭취와 활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 개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뼈는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 뼈는 조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과 생활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나는 넘어질 일이 없다. 넘어짐은 의지로 막는 게 아니라 환경과 균형으로 줄이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감각을 믿고 방심하면 위험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집은 가장 자주 넘어지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욕실, 주방, 문턱, 밤중, 화장실 길이 특히 위험합니다. 우유만 마시면 된다. 우유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소화가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다른 칼슘원과 조합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표고버섯만 먹으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조합의 한 조각일 뿐이고 전체 식단과 활동량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방과 루틴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것입니다. 뼈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넘어짐 이후에는 괜찮다는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언제 병원을 미루면 안 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안을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뒤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시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나 때문에 소란 피우지 마. 병원 가면 입원할까봐 무서워. 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응급 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우선 넘어지고 나서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을 때입니다. 특히 사타구니,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 깊은 곳이 찌르는 듯 아프고 서거나 걸으려 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라면 고관절 주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리가 눈에 띄게 짧아 보이거나 바깥으로 돌아가 보이는 느낌이 있을 때입니다. 겉으로 큰 상처가 없어도 뼈 안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이 생기고 숨쉬기나 몸돌리기가 어려워질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부터 골밀도가 낮다고 들었던 분이라면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을 담이 걸렸나 라고 넘기고 며칠 버티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짐 뒤에 머리를 부딪혔거나 잠깐이라도 멍해졌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을 더듬는 상황이 있다면 뼈가 아니라
뇌 쪽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가 나지 않아도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미루면 안 됩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이 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붓고 멍들고 통증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짐 직후뿐 아니라 몇 시간 안에 통증이 점점 커지는지, 앉았다 일어날 때 표정이 일그러지는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인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무리해서 일으키거나 부축해 걷게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이 의심될 때 억지로 움직이면 통증이 커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정된 자세로 두고 천을 유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병원 가기 전까지 뭘 먹일까요? 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나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임의로 많이 먹이기보다는 의료진 안내를 받는 쪽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이고 마시고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끌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넘어짐은 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빨리 움직이면 불필요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기준을 알고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루틴은 복잡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리스트는 냉장고 앞에서 바로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계란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계란에 조력자를 붙여서 먹자. 조력자는 표고버섯이 가장 쉽습니다. 없다면 버섯류나 생선류, 두부, 유제품 중 내 몸에 맞는 것을 작은 양이라도 곁들입니다. 프라이팬 앞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표고버섯을 먼저 살짝 볶아 향을 올립니다. 그 위에 계란을 올리고 태우지 않게 익힙니다. 간은 최소로 하고 짠 반찬이 있는 날은 더 줄입니다. 식탁에서는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계란만 달랑 먹고 끝내지 않기. 가능하면 칼슘원이나 채소를 한 가지 더 붙이기. 커피를 마신다면 물도 함께 마시기. 짠 국물은 반만, 대신 반찬 균형을 늘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낙상 대비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 조명을 켜기. 미끄러운 욕실 매트와 슬리퍼 점검하기. 문턱과 전선 정리하기.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날은 서둘러 움직이지 않기. 보호자분들은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이 괜찮다고 말해도 표정, 호흡, 땀, 걸음, 통증이 변하는지 보는 것이 진짜 관찰입니다. 그리고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미루지 않는 선택이 결국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장면에서 시작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한 장. 하지만 그 한 장이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먼저 볶고 그 위에 계란을 올리는 습관. 그 습관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칼슘이 몸에서 더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조합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식탁을 넘어 넘어짐을 예방하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든 나 자신이든 노년기의 건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것에서 지켜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통증이 심하거나 걷지 못한다면 미루지 말고 119를 포함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가는 선택을 해주세요. 그 선택이 후회를 줄이고 회복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계란 프라이는 표고버섯 먼저, 그리고 넘어지면 미루지 말기, 이 두 문장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지훈 62세 노년 건강 닥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중 화장실 낙상을 줄이는 현실적인 집안 세팅도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겁이 아니라 기준으로 지키는 겁니다.